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텔레비전으로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Rescue Under Fire, 포화 속의 구출 작전이라는 영화인데 무대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스페인 군이 용감하게 싸우는 영화입니다. 적진에 추락한 헬리콥터를 구조하는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미군 영화가 아닌가 봤더니 스페인 말이 계속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바로 스페인에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탈레반 반군이 고립된 스페인군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한 부하가 부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이제 죽음의 신조를 제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장이 죽음의 신조라는 것을 같이 시를 읊듯이 외칩니다. 그 내용을 대충 받아 적었는데 이렇습니다. 싸우다가 죽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죽음은 한 번뿐이다. 죽음은 아프지 않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비겁하게 사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가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실천합니다. 우리 침투했다가 체포되기 직전에 간첩들은 수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전문을 보낸 다음에 자폭을 합니다. 그럼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죽음이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위한 죽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 죽음이냐? 아니면 헛된 죽음이냐? 하는 거죠. 모든 죽음이 다 고귀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는 죽음, 또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인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죽음, 이것이 가장 큰 고귀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조국을 위한다면 애국심입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인류애죠. 인류애. 애국심보다 인류애는 한 단계 높습니다. 또 애국심과 인류애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전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17개국, 한국을 포함한 약 30만 명은 애국심과 인류애를 같이 구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여러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촛불이란 말이 9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말은 16번 나왔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도 자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싫어하거나 자유란 단어를 기피하거나 자유를 무서워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자유를 무서워할까요? 왜 자유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은 이념에서 나오는 것인데 민중주의적 가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중주의적. 민중이란 말은 참 좋아하는데 요사이는 집권한 다음에는 이 세력들이 민중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사람 중심. 근데 그 사람을 따지고 보면은 자기 편 사람, 노동자, 중소상인, 좌파 세력, 촛불 들었던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마 사람 축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헌법에는 자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장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원리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 제8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장 큰 이유도 통합진보당의 강령 활동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8년 12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판례니까 앞으로 재판을 할 때도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여기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으니까 자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복수정당 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국민주권의 원리도 부인하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도 하지 않고 권력 분립제도도 지키지 않고 복수정당 제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진해가지고 한국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정당이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걸 보면은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되 절대로 소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동시에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국민주권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국민을 갈라서는 안 된다. 촛불 태극기 세력으로 갈라가지고 촛불 세력에는 법을 원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고 태극기 든 사람들한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딱 판례로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개헌도 단순한 개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이 만들어낸 개헌안을 보면은 바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서 삭제하는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개헌을 하려면은 이건 개헌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뇌를 드러내버리는 수술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뇌를 드러내버리고 거기 짐승의 뇌를 집어넣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죠. 헌법은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의 핵심 가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개헌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체가 불법입니다. 굳이 하려면 혁명을 하든지 쿠데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촛불혁명은,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그것은 헌법 파괴적인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것처럼 자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헌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거 아닙니까? 41%의 득표율로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가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은 자유를 잃었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공기가 항상 있는 곳에서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공기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공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 사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자유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6.25 전쟁 때 피를 흘려서 이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한테는 통하는데, 공짜로 자유를 누리다가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자유와 생명은 같은 급으로 다룹니다. 자유 없는 생명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6.25 전쟁 시기에는 아주 유행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유냐 죽음이냐 하는 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자유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더구나 대통령이 작심하고 신년사에서 자유란 말을 쓰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자유를 적으로 보는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잠옷 긴박합니다.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수도 대구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보다는 짧아요. 근데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보니까 요 짧은 A4 용지로 한 페이지 한 반쯤 되는 이 편지에 자유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에게 자유를 선물한 사람입니다. 자유 위에 나라를 세우면은 국민들이 활기를 찾게 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강군을 갖게 되고, 그래하여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나라는 자유 위에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29살 때부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강조했고, 그 자유의 토대 위에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식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놀라운 발표도 어제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미워하거나 자유를 싫어한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자유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북한의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 좌파 세력 또는 민주주의자 뿐입니다. 참고로 이 천하 명문인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중에서 그 자유와 관련된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한국 전선에서 미군의 전사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고국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미국의 희생자 보고를 받을 때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미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 파시오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공산주의 도전을 받는 세계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 이 말은 트루먼 대통령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죽음을 가장 고귀한 죽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죽음으로 격상시킨 것이죠. 격상시킨 것이죠.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한국전 기념물에 적혀 있는 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럼 왜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그것은 한국이라는 부동산을 지키려고 온 게 아니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17개국, 노르웨이까지 포함한 18개국이 되겠는데 18개국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자유를 딛고 우리는 이런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지킨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동에 넘어가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국민들한테 개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알릴 시간이 없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순합니다. 더구나 반대한민국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헌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이것은 반역적입니다. 자유, 말살, 개헌, 더구나 반대한민국 세력이 주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6.25 때처럼 6.25 때는 무력남 침몰을 당했으니까 총을 들고 싸웠는데 보이지 않는 이념남 침몰 당하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냐 죽음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점에서는 6.25 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우다가 죽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다. 죽음은 한 번뿐이다. 죽음은 아프지 않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비겁하게 사는 것이다. 더구나 자유를 위해서 한국인의 자유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발살하기 위한 자유와의 투쟁,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남녀노소 없이 6.25 때 남침을 당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없이 무기가 없으면 돌멩이와 몽둥이로도 싸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게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죽음냐 자유냐의 선택의 기로에 몰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